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참 이제 멀미를 넘어서 편두통이 오는 그런 시장이네요. 오늘은 여승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만큼은 좀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닌 걸 넘어서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동. 이거 왜 이런 거야? 문제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오늘 시장이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좀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저도 사실 오전에는 좀 방심을 했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ADR 흥행도 있었고 또 제가 보는 지표들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내 증시의 주변 상황이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말에 한 가지 이제 걸렸던 부분, 이제 중동 문제, 이런 재부각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해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를 이 정도로 폭락시킬 정도의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아침에도 뭐 WTI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75불 아래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드리는 의견은 이 투자 전략, 시장 대응하는 면에 있어서 경험을 제가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좀 짧게 끊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주일 주 수익률 목표를 뭐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짧게 끊어가셔야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좀 회피해 가실 수 있다라는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좀 시장 대응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 비중 20% 이상은 꼭 챙겨 두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20%.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외인이요. 장 막판에 원래는 이 선물을 좀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 하고 있다가 종가 타이밍에 이제 1조 2천억 원 순매수로 확 전환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거 좀 내일 반등에 의미가 있는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근데 외국인의 선물 매매 특징을 좀 제가 살펴보자니까 네. 살펴보면 장중에 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외국계 기관도 방향성을 지금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네,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장 마감하면서 매도했던 것을 매수로 전환시키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그런 포착이 부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내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꼭 장 마감 무렵에 이제 선물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시키는 모습들이 이제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도 시장의 방향성을 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물 매도도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조 4천억까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장 마감하고 나니까는 또 한 6천억 정도는 또 줄여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시장이었지만 좀 수급 보시면서 멘탈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환율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1,502원 그렇게 막 문제가 될 만한 변동성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이런 장세에서도 오늘 단단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오늘 장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가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일부 좀 ESS 관련주 쪽에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뭔가 모멘텀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SK이노베이션이 이제 SK그룹 계열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쪽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네. 오늘의 강세는 두 개가 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이제 사업 부분이 작용을 했지만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만든 배경에는 저는 이제 정제 마진 쪽. 역시 유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네. 좀 더 강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2차 전지 종목들도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근데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음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시장을 버티지를 못했었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장 후반까지
7%, 8%대의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제 마진 개선 그리고 SOL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투자 포인트를 보실 때 2차 전지도 물론 있지만은 최근에 지난주 후반서부터 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던 부분은 석유화학 쪽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2차 전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럽에서 이런 소식이 올라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네. EU에서 이란 전쟁 여파 때문에 석유 가스 사용을 줄일 전기화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전기차 등록 대수가 31% 증가한 약 53만 대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보다는 K 배터리 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유럽 쪽에서 살아난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가격 대응 측면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 차트 보면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이제 상승의 흐름을 포착을 한 것은요. 네. 이날서부터 이제 제가 포착을 했거든요. 공개 방송하면서도 7월 6일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 후반에 또 금요일에 2차 전지 상승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12.99% 거의 1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1만 5천 원 위에서 이제 윗골이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저항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건, 주목되는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 10만 원, 15만 원, 좀 짧게는 10만 5천 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10만 원을 보유, 홀딩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수급 체크해 가시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관련주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가동률이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가 급등 수혜주로서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가 한국콜마. 이 친구 오늘도 화장품주 대표로 약간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마켓 디너에서 이 화장품주들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콜마는 이제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제조 개발, ODM, OEM 기업으로 널리 잘 알려진 종목이죠.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되어진다라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이런 부분이 전년 비해서 27% 증가되었다는 부분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 화장품 수출이 이제 특정 국가나 어떤 특정 이벤트에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실적을 보고 2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뭐 수출 잘 됐다라는 뉴스가 있어도 반도체 가려지는 느낌이었잖아요.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그 수혜를 좀 본격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삼성전자인데요. SK 따는 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삼성전자는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제 장 초반에는 네. SK 하이닉스는 출발서부터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나스닥 선물 영향을 받으면서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과매수 신호가 풀리고 2주 연속 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왜곡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ETN 포함해서 삼성전자향 단일 종목 그 파생 상품이 지금 9개예요. SK 하이닉스 9개, 총 18개가 5월 27일에 상장되면서
시장의 수급 왜곡을 극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대응입니다. 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8만 원, 27만 원을 기술적으로 지금 이탈을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7월 이제 중순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2.97%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한 큰 변수가 생겼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난 3월 중동 전쟁 이거는 외생 변수죠. 네.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3.82까지 빠졌다가 종가상으로는 23.36% 하락한 16만 6,700원에 마감을 시켜놨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82%예요. 거의 근접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3%, 만약에 25%까지 빠진다라면 또 단기적인 과매도 영역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ADR 상장하면서 그날 당일에 마이크론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마이크론이 소폭 하락했을까요? 펀더멘탈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하이닉스 ADR이 훨씬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26만 원 이하 25만 7천 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만약에 25만 원 가격을 하향 이탈시킨다? 그러면 그때서는 오늘도 이제 외국인에서 매수하는 수급이 조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만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만 대기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